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대중무역 적자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중무역 수지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180억 달러 적자인데 결국 올해 31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우리 전체의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기도 했던 중국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로는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산 중간재를 사서 재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일종의 분업 구조였다면 이제는 상당수 제품을 중국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우리는 2차 전지 필수 소재나 광물을 중국에서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죠. 다시 말해 팔 건 줄고 사올 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반도체 말고는 사실상 중국에 팔 물건이 없다면서 중국 시장에 미련을 갖지 말고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에 대한 세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제2의 중동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 ELS 문제를 다룬 기사들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5대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와 연계한 ELS를 80대에게 2,090억, 90대에게 90억 각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초고령층에게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는 ELS를 판매한 것을 두고 은행권을 둘러싼 불안전 판매 논란이 더욱더 거세질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권의 반응도 함께 전하고 있었는데요. 가입자들이 단지 연령층만 높을 뿐 대부분 ELS 투자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라며 손실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에서는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 상품만 4조 원에 육박한다고 전하고 있었고요. 홍콩 증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투자자의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증시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홍콩은 역으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가 전례 없는 침체에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홍콩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국내 증권사들 역시도 눈높이를 낮춰 잡으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 여부에 따라서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긴축 종료를 시사하는 발표를 한 만큼 홍콩 지수도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음대 입시 비리 문제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고액 과외를 일삼고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경찰이 여러 대학 음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음대 준비생과 재학생, 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전현직 음대 교수의 과외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과외를 받는 이유로는 음악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전현직 교수들이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특정 교수에 대한 줄타기가 대회부터 입시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아는 프로커들은 고액을 받고 교수와 학생들을 연결해 준다는데 과외비는 30분에서 1시간 수업에 수십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업 대부분이 1대1로 진행되고 있고 또 과외비는 주로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잘 적발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근절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대 입시를 잘 안다는 한 관계자는 음대 실기평가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채점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한 명만 연루되는 걸로는 비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버스터미널 폐업 이야기를 다룬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봉터미널 철수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경기 평택시의 송탄터미널이 폐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했던 송탄터미널, 현재는 하루 이용자 수가 100여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줄면서 승차권 판매 수수료는 물론 상가 임대료 수입까지 급감하자 결국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는 터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터미널 사업자협회의 자료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서 현재 31곳이 줄었고 내년에 폐업이 확정됐거나 검토 중인 곳도 15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은 버스나 택시 업계처럼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버스 관련 보조금이 3조 2천억, 택시는 6,400억 원인 것과 비교해서 터미널 관련 예산은 56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로 인해서 입점 상가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창고나 동물병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 업종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